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주말간 오르락 내리락하는 코인 시세에 마음 졸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수시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주말 어떠셨나요? 7월 첫째 주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월 2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많이 떨어졌던 가격이 다시 많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700만 원대를 회복했고요. 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도 각각 50만 원대와 8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입니다. 거래량도 전주 금요일에 비해 소폭 늘어난 모습입니다. 총 거래량은 약 4조 정도 늘었고요. 특히 비트코인과 테더가 각각 약 1조 5천억 원 이상씩 거래량이 늘면서 거래량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도현 씨, 혹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상장 지수펀드 승인 조건을 낮춘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소식 빨리 알려주시죠. 네, 이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기업들이 ETF를 규제자의 승인 없이 이렇게 선판매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5명의 위원들 모두 만장일치로 5대 0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승인에 대한 장벽을 낮춘 것이죠. 근데 이게 암호화폐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현재 비트코인은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상장 지수펀드를 승인받기 위해서 몇 년간 노력을 해왔어요. 자,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새 정책에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상장 지수펀드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로 승인이 나게 되면은 일반 투자자들도 좀 더 이 암호화폐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상장 지수펀드 승인 이런 이후에 시장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제가 다시 이거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여기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ETF 이런 기대감이 올라갔다는 측면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쵸. 이 알트코인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은 나중에 뭐 10년, 20년 뒤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ETF는 지수에다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바구니에 담은 것처럼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리스크, 위험성이 안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비트코인 올라가고 있고요.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비슷하게 여기서 크게 올랐다가 다시 좀 빠지기 시작하다 다시 좀 올라갑니다. 이 오르는 부분, 이것들 다 다른 이 암호화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해킹이 굉장히 빈번했죠. 거래소에 대한 해킹. 그래서 7위였던 코인레일도 그렇고 빗썸도 해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최근에 빗썸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이메일 등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실행하는 피싱 공격으로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막고자 이제 PC나 서버 등을 함부로 암호화폐 채굴을 할 때 이렇게 남의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해킹도 안 당하겠죠, 이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21개 거래소에 대해서 정보 보안 수준을 점검해서 취약점을 통보한 데 이어서 또다시 보안 조치를 독려하고 9월 중에서 또 재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보다 이제 점검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킹 방지를 할 것이고 보안 절차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마련될 것이고요. 취약점 이런 부분들 계속 관리를 해 나가니까 앞으로는 해킹에 대한 우려 이런 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그리고 아까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도 아까 ETF를 통해서 낮출 수 있는 보다 이런 선진화된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소식 하나와 맑은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부터 보시죠.
세계 최대 글로벌 여행사죠. 익스피디아가 결제 옵션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했습니다. 익스피디아는 대변인을 통해 지난달 10일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어떠한 암호화폐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아직 공식 홈페이지나 웹사이트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익스피디아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동에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왜 갑자기 비트코인을 제외한 걸까요? 이로 인해 비트코인 결제를 원하는 고객들을 잃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이번엔 맑은 소식 보겠습니다. 스페인 집권당인 파티도 파퓰러가 국가행정에 블록체인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제안서는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요. 파티도 파퓰러는 지난 2월에도 블록체인 도입 기업에게 세금 우대를 고려한다고 발표한 바 있죠. 파티도 파퓰러 외 스페인의 다른 정당들도 블록체인 관련 정책의 확립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가행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스페인,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네요. 7호 태풍 뿌라비룬으로 인해 곳곳에 홍수 피해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값싼 전기세와 선선한 날씨로 채굴의 성지로 알려진 중국 사천의 채굴기들이 홍수로 인해 물에 잠긴 건데요. 수천 개의 채굴기들이 고장났고 수리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텐데 더 큰 피해 소식 없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